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5 K리그 1 38라운드가 다가온 건데요. 1년 농사의 마무리일 수도 있고 1년 농사를 조금 더 지어야 하는 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A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2위와 3위 대전과 김천의 순위가 이번 경기를 통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과 강원의 순위 역시 이번 경기를 통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B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7, 8위간, 9, 10위간, 그리고 11위, 12위간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떻게 경기들이 흘러갈지를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 38라운드 경기들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구와 안양의 경기가 먼저 펼쳐지고요. 같은 시간에 수원FC와 광주 그리고 울산 HD와 제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파이널 B들의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파이널 A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16, 30분에 전북과 서울, 김천과 대전 그리고 강원과 포항이 일시에 또 킥오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B고요. 11월 29일 토요일 14시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벌어지는 대구FC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구FC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일단 이기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승점 차이는 3점입니다. 대구에게는 승리를 제외하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떻게든 이기고 봐야 하는 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 전적은 바로 안양에게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안양과의 경기에서 리그 홈 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안양에게 승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대구FC인데요. 까이오의 복귀와 함께 동기부여는 충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진 전력으로 대구가 안양을 상대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세징야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는 출전이 좀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또 잔류를 위한 큰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번 시즌 정말 잘 끌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안양에게는 이번 시즌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또 좋은 결말을 만들어냈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또 홈에서의 패막전을 또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예 리그 마무리까지도 이번 또 라운드에서 꼭 승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텐데 안양에게는 지난 맞대결들의 기억이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김명수 감독 부임 초기였던 지난 안양과 대구의 맞대결에서 안양이 4대0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박종현 선수와 야고 선수의 출전이 좀 어려운 가운데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홈 패막전에 이어서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도 승리를 위해 달리게 될 안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득점할 선수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대구에서는 에드가 그리고 안양에서는 못다 선수를 뽑았는데요. 에드가 선수는 세징야 선수가 빠진 가운데 대구의 득점을 이끌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대구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이자 중요한 선수 중 하나가 또 에드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안양의 못다 역시 이번 시즌 안양의 최다 득점자로서 안양의 또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이널 B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10위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이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FC는 이번 경기 역시 승산을 가지고 있고 만약 승리할 경우 엄청난 또 강등권 탈출의 드라마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수원FC는 모든 걸 걸고 또 경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바로 지난 맞대결에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 후반 막판 2실점으로 경기를 내줬던 수원FC 이번 맞대결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만 하겠는데요. 과연 수원FC의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끝까지 집중력을 이어가는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던 만큼 수비적인 집중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수원FC가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현재 황재훈 선수를 제외하면 큰 부상이나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원FC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광주FC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평화왕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라운드 갈 길 바쁜 울산을 완벽하게 잡아냈던 광주FC였습니다. 과연 이번 라운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원FC를 상대로 발목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광주FC 가장 크게 중요한 건 역시나 다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약 일주일 후 코리아컵 결승전을 바라보고 있는 광주FC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력 유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부상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아시아 무대 진출로의 희망을 갖고 있는 광주FC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약간은 경기 유지도 해내면서 부상도 또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좀 전력을 갖고 나올지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FC는 이번 경기 또 편안한 마음으로 수원 원정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또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원FC에서는 윌리안, 광주에서는 또 프리드 존슨 선수를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수원FC와 광주의 경기에서는 한 골 차로 또 승부가 갈리는 경우도 조금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마지막에 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골이라도 조금 더 또 가깝게 넣어야만 이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외람된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현재 이 리뷰나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찍고 있는 베스트 11의 왼쪽 윙자리 윌리안 선수가 지금 점수가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과연 윌리안 선수가 또 본인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비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울산 HD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 HD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울산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왔음에도 차리지 않는 정신, 보다 정확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이 울산이어야 합니다만, 역시나 제가 시즌 내내 말씀드렸던 이 울산의 고질적인 문제들, 약간은 정신을 빼놓고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들을 믿기보다는 어쨌든 좀 상성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제주와의 경기에서 우세를 기록 중인 울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시즌도 제주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성을 믿고 본인들이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갖고 경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릭,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현재 부상이고 말컹 선수는 출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어쨌든 전력이 어느 정도는 빠져있는 상황에 상성을 믿고 본인들이 해왔던 축구를 한다면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다면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 SK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전히 유리합니다. 지난 경기 대구를 상대로 결국은 무승부를 거뒀던 제주 SK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여전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비기기만 해도 또 잔류를 위에 끝까지 싸워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게 중요한 건 역시나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였던 대구전에서도 역대급 실수가 나오면서 지오바니 선수에게 실점을 했던 그런 제주 SK 수비진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만큼 상대가 더더욱 또 빡세게 들어올 만큼 제주 SK는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만 임창우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수비를 또 어떻게 구성해서 나올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공격이라도 잘 해야겠지라는 질문을 달아봤습니다. 울산에서는 루빅손, 그리고 제주에서는 유리 조나탄 선수를 뽑아왔는데요.
뭐 두 팀 올해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결국 또 공격이라도 잘하는 팀이 하나라도 넣은 팀이 이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또 상대의 골문을 뚫어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요. 울산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B에서 A로 이동합니다. 11월 29일 토요일 16시 30분에 세 경기가 모두 치러지게 되고요. 첫 번째 경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 현대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 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목표는 코리아컵입니다. 대관식이자 최철순 선수의 은퇴 경기이지만 결국 전북이 목표로 하는 건 코리아컵 우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북 현대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엄청난 성적을 내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한 만큼 코리아컵까지 가는 길도 뭐 좀 탄탄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목표가 있다면 더욱더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서울을 맞대결을 해서 최근 10경기 동안 4승 5무 1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또 시원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이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김영빈 선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콤파뉴 선수도 출전이 어렵고 이렇게 공수에서 한 명씩 빠져 있긴 합니다만 워낙 또 뎁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좋은 전력으로 서울 홈으로 불러들일 전북 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서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서울은 흐름을 바꾸고 왔습니다. 쉽지 않은 상하이 원정에서 3대1 대승을 거둔 FC 서울, 이번 리그 경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팬들에게 선사해 줬습니다. 특히나 상하이 원정에서 린가드 선수나 이렇게 좀 외국인 선수들이 득점을 해냈다는 게 서울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서울은 우선 이기고 봐야 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진출 가능성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승리가 필요하고 어려운 리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서울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써야 하는 만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에라도 진출을 해야 돈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기고 순위를 확보한 다음에 또 코리아컵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클리말라 선수의 출전이 불확실하고 최준 선수는 경고 2회 퇴장으로는 출전이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서울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전주 원정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마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전북에서는 김진규, 서울에서는 린가드 선수를 뽑았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각자의 방법으로 마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각 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활약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같은 시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김천 상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꽤 빠르게 찾아낸 조합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킹장윤 감독이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3명의 선수 박세진, 박태준, 이수빈 이 3명의 선수가 상당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서울이 아쉬웠다고는 합니다만 이 3명의 선수가 보여준 활약이 좋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내년을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 성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김천인 것 같습니다.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위권은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면 준우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김천이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임덕근 선수가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엔트리를 다 채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킹장윤 감독 지금까지 조합을 잘 찾아왔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김천에서의 홈 폐막전에 어떤 경기로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전 하나시티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준우승을 향해 달리는 대전입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둔다고 해도 준우승이 확정되고 대전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김천처럼 역대 최고 성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미 대전에게는 엄청난 시즌으로 남겠습니다만 더더욱 좋은 시즌이 되려면 결국 2위라는 자리에 위치했을 때 조금 더 그것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2위를 하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텐데 개인적으로는 탄탄한 수비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수비가 중요하고 실점을 덜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대전은 수비적인 집중력을 조금 더 높여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나 현재 박규현, 이명재처럼 왼쪽 풀백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적었던 선수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대전에게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전의 홍순환 감독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대전이 김천 원정을 떠나서 준우승을 확정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각 기준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중원에서의 맞대결로 잡았습니다. 김천에서는 박태준, 대전에서는 김봉수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현재는 김천 상무의 박태준이 있지만 또 전에는 김봉수 선수가 올 초에 굉장히 또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줄 맞대결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수가 중원에서 조금 더 힘을 내면서 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김천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시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홈팀 강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전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2 진출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차츰 쌓은 승점이 빛을 발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강원이 과연 2시즌 연속 아시아 대회 진출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강원FC가 진출할 경우에는 또 시도민 구단으로서 이렇게 아시아 대회에 연속으로 나간다는 건 더욱더 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 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FC는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2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공격적인 능력을 개인적으로는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박상혁을 제외하고는 득점이 좀 쉽지 않은 강원인데 과연 또 시즌 마무리에는 이 점들을 약간은 또 메워내면서 다음 시즌을 위한 기대를 또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김동현 선수 부상은 좀 오래됐고 송준석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인해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강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메워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그냥저냥 잘 마무리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포항스틸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4위고요. 전북과 더불어서 가장 걱정이 없는 파이널 A 구단 중 하나입니다. 순위가 좋아질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이 이번 경기 동기부여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좀 힘을 많이 주고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늘 중요하죠. 기성용의 계약이나 다양한 주제가 달려있는 이번 경기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게 언제나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외국인 선수 2명 완델손과 오베르단 선수가 뛰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런 경기력 보여준다는 건 포항이 참 올해 잘 해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포항슬러스는 걸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참 잘 치렀고 이번 경기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양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일단 실점하지 않아야 한다로 잡아봤습니다. 수비적인 안정감 잘 유지하고 또 그렇게 경기를 마무리하면 또 두 팀은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한다고 또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라운드의 경기들 중에 전북 서울 경기만큼 이번 경기도 참 긴장감이 엄청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강원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 K리그1 38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K리그1 또 라운드 프리뷰는 여기서 좀 끝나긴 합니다만 제가 또 승강 플레이오프 프리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프리뷰가 조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번 라운드가 또 가면 갈수록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분들 또 잘 껴입고 다니셔야 할 날씨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1년 농사를 구단들도 마무리하지만 우리 팬들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고 잘 보시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도 꼭 다치지 않고 리그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